네, 머스노5입니다. 개장 전에 알아야 할 5가지 뉴스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증시는 하락했지만은 오늘 시장은 어쩌면은 간밤 시장의 영향보다는 이 실적에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인텔이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고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10% 가까운 급등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2분기 실적과 강한 실적 전망을 발표하며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12% 가깝게 급등했습니다. 2분기 조정 주당 순이익은 42센트, 매출은 161억 3천만 달러로 모두 시장의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25% 증가하며 2011년 이후 약 15년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실적을 이끈 건 AI였습니다. 데이터 센터 및 AI 사업부 매출은 59% 급증했고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서버용 CPU 판매가 크게 늘었습니다. 리프탄 CEO는 AI가 전례 없는 컴퓨팅 수요를 만들고 있다며 CPU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자신했습니다. 회사는 서버용 CPU 고객들과 가격과 공급 물량을 미리 정하는 장기 계약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AI 투자 열풍으로 GPU뿐 아니라 서버용 CPU까지 공급이 빠듯해지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또 인텔은 내년 자본 지출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확대, 파운드리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장이 기대하는 대형 파운드리 고객사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에 따른 오늘 시장에 한국 기업들의 영향 함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인텔이 파운드리 쪽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파운드리 고객사에 대해서 언급을 한 만큼 또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가능성 큽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연합이 알파벳에 8억 9천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전부터 계속해서 유럽 연합은 알파벳에 독점과 관련된 제재를 해온 바 있는데 결국에는 과징금이 확정이 됐습니다. 디지털 경쟁법을 위반했다라는 게 이유였는데요.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연합이 구글에 약 1조 5천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유럽연합은 구글이 검색 엔진과 구글 플레이의 시장 지배력을 활용해 자사 서비스를 경쟁사보다 우대했다며 디지털 시장법 DMA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색 결과에서 쇼핑과 교통, 관광 등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할 행위와 이 구글 플레이에서 이용자의 외부 결제를 제한한 행위가 각각 과징금 대상이 됐습니다. 이는 DMA 시행 이후 빅테크 기업에 대한 유럽연합의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구글은 60일 안에 시정 조치를 완료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 세계 매출의 최대 5%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이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글은 향후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악재가 겹친 구글입니다. 앞으로 유럽연합 시장 안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이어서 세 번째 뉴스로 빠르게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인텔과 AMD에게는 긍정적인 소식일 수밖에 없는 뉴스인데요.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인텔과 AMD 등이 중국 고객사에게 2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과 AMD가 중국 서버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서버 CPU 장기 구매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두 회사는 구매 물량을 미리 확정하는 계약을 제안하고 있으며 일부 고객에게는 2년 이상 장기 계약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I 투자 열풍으로 GPU를 넘어 서버용 CPU 수요까지 빠르게 늘어나면서 공급도 점차 빠듯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GPU뿐 아니라 서버 운영과 네트워크, AI 추론을 담당하는 CPU도 대량으로 필요합니다. 업계에서는 CPU 시장도 메모리처럼 장기 공급 계약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AI 인프라 확대로 CPU 업체들의 가격 협상력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신호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점에서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 결정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이퍼스케일러는 사실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달라는 대로 돈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텔과 AMD 같은 경우에는 매출 총이익률,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만큼의 반도체를 팔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실질적으로 그 가격에 반도체를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격 결정력을 가진 기업이 어떠한 기업인지 여러분들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테슬라 관련 뉴스인데요.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이 줄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많은 투자 은행들이 테슬라의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 가운데 모건 스탠리의 투자 의견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본 지출 확대가 부담되고 있다라면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는데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기존 417달러에서 400달러까지 낮췄습니다. 향후 2, 3년간 대규모 설비 투자가 이어지면서 현금 유출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자동차와 에너지 사업의 수익성 둔화와 연구개발비 증가를 반영해 2026년에 에비타 전망치를 7% 낮췄습니다. 또 2027년 자본 지출이 약 300억 달러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기존 전망치보다 100억 달러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만 자율주행과 옵티머스 로봇 개발을 위한 투자라는 점에서 장기 성장 전략에는 변함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로보택시 사업과 옵티머스가 언제 실질적인 수익을 낼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시장에서 참 테슬라에 원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자동차의 매출이 잘 나오면은 그래도 테슬라의 주가가 반등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자동차 쪽의 매출은 좋았는데 다시 한번 미래 성장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복합적인 주가의 반응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마지막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의 주가도 간밤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목표 주가 하향 조정 리포트가 여러 나왔습니다. 알파벳이 마진 감소와 설비 투자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라면서 오펜하이머가 목표 주가를 하향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많은 투자은행들이 결국에는 알파벳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일까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알파벳이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2분기 실적을 발표했지만은 월간을 잇따라서 목표 주가를 낮췄습니다. 파이퍼 샌들러는 목표 주가를 395달러로, 오펜하이머는 400달러로 각각 하향했지만 두 회사 모두 매수 의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2분기 클라우드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82% 증가했고 유튜브와 검색 사업도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회사는 올해 설비 투자 계획을 상향하고 내년에도 대규모 AI 투자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월간은 AI 투자 확대가 장기 성장에는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비용 증가와 마진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AI 검색 서비스인 제미나이와 AI 모드의 수익화가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당분간 서비스 부분 수익성 개선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이에 따른 알파벳의 주가를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노우 5와 함께 알아보고 왔습니다.